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내가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문자가 3개, 2개 이렇게 섞여 있으면 총 7개의 문자를 다른 문자 취급해서 일렬로 돌려준 다음에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가조건 3은 2보다 오른쪽이 배열해야 되고, 즉 얘네 둘이 제한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홀수는 왼쪽부터 작은 순서대로 배열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 3, 5, 7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지.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문자들을 다 같은 문자로 봐요. 이 상태로 이 8개를 섞어주는 거야. 그럼 이 8개의 문자를 다 다른 문자 취급해서 일렬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 별 5개가 같으니까 5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33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이 별자리에다가 1, 2, 3, 5, 7을 갖다 넣는 건데 1, 3, 5, 7은 순서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는 3의 왼쪽에 있어야 된다 보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별 어디 갔노? 보세요. 1, 3, 5, 7이 여기에 들어오고 2가 여기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1, 3, 5, 7이 이렇게 들어오고 2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방법이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672, 3번. 됐죠? 요렇게. 아진이가 알려줬어. 고마워. 내가 엄청 어렵게 풀었던 기억나니? 니들이 나보다 잘한다니까요. 나는 이제 뇌가 썩어가지고 아무런 창의력이 없어.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또 잘 활용되는 31, 32, 33, 그 다음에 35번 이런 것들 같이 풀었죠. 근데 이제 솔루션을 2개 드렸단 말이야. 고딩처럼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하고. 근데 그 2방법 다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유는 34번처럼 길 모양이 변합니다. 자, 34번 펴보세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별 수 없어요. 세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한데? 가로 방향으로 5개나 있네. 자, 여러분 이 방법 기억나시죠? 요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공부돼 있겠지? 요걸로 가는 겁니다. 갈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10개가 원 10개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단 원 위에 표시된 점은 원과 직사각형 또는 원과 원의 접점을 나타낸다. 일단 최단거리, 여기 안 보이는데 최단거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최단거리로 가려면 일단 경로를 몇 개 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보기가 이상한데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일단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타야 돼요, 10번. 알겠죠? 자, 똑같아. A 지점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경우의 수만 가지고 있는 꼭지점들에다가 일단 1을 쓸 거야. 그럼 아래 방향, 이 꼭지점에 도달하는 방법 한 개죠. 근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개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개인데, 지금 보시면 아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 상태에서 다시 왼쪽 위나 왼쪽 아래로 진행하는 이런 진행은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둘, 셋, 넷, 따따따따따따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경로의 수가 12번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얘네 둘을 더해서 모으는 거야. 여기는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요. 이 두 가지 방법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요. 이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올 수 있는 방법이, 해서 하나. 더해가지고 3.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어렵지? 그냥, 저기 뭐야. 에이, 뭐야. 사각형이 원으로 바뀐 거죠. 나림이 어디 갔어? 나림이 어디 갔어? 아니야. 오겠지. 너네 안 친하구나. 할게요.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더하고 5 내려오고 더하고 4 올리고 14면 14에 14 내리고 27에 13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도와줘라 얘들아. 4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도와줘라. 4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1, 이렇게 해서 40.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도달해서 B로 갈 때면 또 경우의 수가 12개가 돼. 경로의 수가. 마지막 이렇게 돼서 120이 나오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너 이렇게 표정이 불편해? 어려워? 그냥 모양이 이상한 거지?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쌤, 나는 원 모양이 구린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문제를 이렇게도 풀더라고. 땅 모양을 요래 바꿔가지고 사각형으로 세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한번 세볼까요? 좀 공부를 정석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세는 행위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얘들아, 이 유형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세기 편해. 원래 하던 대로 세면 돼. 이거 2, 이렇게 3, 이렇게 4, 4 그대로 올리고, 위가 좀 이상하게 썼네. 너 어차피 4였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5, 이렇게 13, 이렇게 17,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집에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중에 8쪽에 2번. 8쪽에 2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문제 다 복습돼 있고 A단계도 좀 풀어봤으면 8쪽에 2번을 도전해 오세요. 알겠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오늘 이항 정리도 배우고 2단원 확률도 배울 건데 그럼 앞단원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매일 수업 전에 약간 여는 문제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 문제들을 한두 개씩 풀 거거든. 다음 시간엔 요거 풀 거예요. 오케이, 이항 정리 갑시다. 일로 와. 왜 앞은 안 앉아? 근데 얘들아 강의 한 번 더 봤어? 중복조합 증명하는 거 봤니? 뭐 굳이 증명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22쪽으로 옵니다. 이항 정리, 이론서 먼저 합시다. 이론 수업 하고요. 중복조합 문제도 같이 몇 개 풀게요. 자, 놀랍게도 이걸 배우면 여러분 이제 1단원이 끝이에요. 자, 이항 정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항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뭐 괄호를 묶어놓긴 했지만 이 이항짜리들의 거듭 제곱들은 전개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이항 정리야. 여러분들이 이미 한 세제곱, 네제곱까지는 하실 수가 있어요. 세제곱은 공통수업 1에서 공식으로 배우셨고 네제곱, 5제곱은 이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죠.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왜 개수들이 1, 3, 3, 1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같이 뜯어서 이해해 볼 거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개식을 우리가 이미 알아요. a 3승 개수는 1이었고요. a 제곱 b 개수는 3이었고요. a b 제곱 개수도 3이었고요. b 3승의 개수는 1이었죠.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조적인 토론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죠? 자, a 3승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가 곱해져서 a 3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각 괄호에서 선택받는 문자를 내가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 a제곱 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 2개랑 b 하나 맞죠? 그러면 앞괄호에서 a 2개가 선택이 되면 뒷괄호에서 b가 선택이 돼가지고 a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a가 선택받으면 여기는 b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a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a 2개가 선택을 받으면 얘가 b가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a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각 괄호에서 선택받는 a랑 b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야. 근데 이걸 조금 더 문장화 시켜보면 잘 들어. 3개의 괄호 중에서 B를 사용할 괄호 1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시1이에요. 다시 뭐라고? 3개의 괄호 중에서 B를 사용할 괄호 하나를 선택합니다. 해가지고 3시1이에요. 보통 이 뒤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가 뭐냐면 3C1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도 억지로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해 줄 수는 있는데 여긴 B가 한 개도 없잖아요. 제가 B를 하나도 선택 안 할게요 라는 뜻으로 3C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A 하나에 B 두 개니까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건데, 와 이거 잘 안 써진다. 오늘 큰일 났다. 얘를 굳이 문장으로 바꿔보면 세 개의 괄호 중에서 제가 B 두 개 선택할 괄호 두 개를 고를게요, 이런 의미라고. 됐죠? 이것도 굳이 쓰면 제가 B 세 개 다 고를게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개수들의 정체는 n 콤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가지고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 쭉쭉쭉 가는 거고, 문자의 정체는 잘 봐.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B의 지수가 같아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B의 지수가 같아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B의 지수가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A의 지수는 B의 지수랑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더해서 N이 되면 돼요. 뭐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결국. 이해돼? 오케이. 니들 몇 살이죠? 거의 고2시죠? 그래서 고2들은 대수 배웠단 말이야. 그럼 니들 마지막 단원에서 수열 배웠죠? 자, 시그마로 쓰면 잘 봐.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 안 바뀌는 부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이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크크 줘요. 크크. 네, 크크에다가 0부터 n까지 넣으면 돼. 얘는 지수 자체가 더해져서 n이 되도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거 옆에다가 적었어요. 다행히도 적어놔. 좀 있으면 다 배울 거니까. 얘들아, 너네 시그마 배웠잖아. 그치? 요거 뭐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특별히 요 NCK들 있죠? 얘네들을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공식 되게 그리같이 생겼고 좀 안 예쁘지만 여기 단원 되게 쉬워. 알겠지? 자, 바로 2개 정도 연습하고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자, 20 저번에 중복조합을 나 이거 설명했지? 얘들아, 공부해봤어? 만약에 안 해봤으면 되게 힘들 거야. 이거 어제 이거 설명했죠, 그쵸? 영상 보고 왔어? 아니, 복습했어? 진서. 안 돼. 그러면 오늘 힘들어.
알았어. 일단 봐봐. 저기 11번 봐봐. 11번. 25쪽 11번. 연습 좀 해보자. 뭐 여러분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할게요. 집에서 해보셔도 되니까. 자, 굳이 시그마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뇌 빼고 일단 빠르게 써볼게. 자, 6시 0. 그럼 앞에 게 6개, 뒤에 게 0개. 6시 1에 앞에 거 5개, 뒤에 거 1개. 그 다음 6시 2에 앞에 거 4개, 뒤에 거 2개. 6시 3에 앞에 거 3개, 그 다음 뒤에 거 3개. 6시 4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4개. 6시 5에 앞에 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거 5개. 6시 6에 앞에 거 0개, 뒤에 거 6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 쭉쭉 하시면 돼요. 틀렸다. 아하, 계산이 너무 느려. 이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면서 괴로워요. 너무 느려. 너무 느려졌어.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기 봐봐요. 됐죠? 집에서 해보세요. 안 써가도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에 XX를 같이 갖다 놓는 애들이 좀 짜증나. 하나 더 해볼게. 요건 시킬 거야, 이제. 자, 넘겨봐. 자,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지수가 커? 그래, 저기로 합시다. 15번 해보세요. 15번. 요거는 여러분 직접 전개 쭉 다 해봐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7개 나와야 돼요. 7개. 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계산은 손가락으로 하시는 거여서 빨리빨리 쓸 줄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써지려면 공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A단계, B단계 풀고 쌤 A단계 문제가 부족해요. 더 주세요. 그 다음 B단계 풀고 쌤 B단계 너무 어려워요. 질문 좀 받아주세요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거 풀고 있는 거지?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 앞에 3이야. 처음 6으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3으로 바뀌었지. 잘못 쓴 거 아니야? 그지? 이건 주는 거 아니야. 여기 계속 6이야. 그래. 그렇지. 잘 쓴다.
그래, 공식 다 안 외워줬으니까 앞에 거 보면 써도 돼. 어우, 글씨 잘 쓴다. 응, 그래, 그래. 보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A단계로 공식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 공식을 어떻게 느낄 건지 생각을 좀 해 오셔야 돼. 알파벳으로는 공식 못 외우니까, 그쵸? 뭐야, 지웠어. 예? 아니, 그냥 알겠는데. 잘 썼는데? 근데 여기 왜 앞에 콤비네이션들이 없고, 그 다음에, 쓰고 있구나. 네, 귀찮아서 쓰면 좋던데. 그래, 그렇게 해도 되죠. 좋아요. 계산 끝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살짝 간추려 볼 테니까. 다현이 다 했어? 얘들아, 도시락 맛있어? 도시락 괜찮지? 근데 너네 오늘부터 도시락 먹을 때 노래 틀어준대. 신청곡 있으면 돼요. 나 요새 노래를 몰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플레이리스트 다 봐달라 그랬어. 요새 애들 좋아하는 노래 뭐니? 그랬더니 레드 틀어주라는데. 최산? 배드? 에이티즈? 안 돼. 근데 걔는 왜 춤출 때 눈을 그렇게 떠? 아이돌이잖아요. 너무 띠껍잖아. 아이고, 녹화가 계속 되고 있었네? 여기 봐. 해볼게. 개수는 6시 0부터 6시 6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6 콤비네이션 외우고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6시 0이 앞에 거 6개. 알겠죠? 그 다음에 6시 1에 5개 한 개잖아. 그럼 제껴지니까 2x 4승. 그 다음에 6시 2에 3개, 4개 2개잖아요. 계산을 좀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x의 개수가 개수라 그랬니? x의 차수가 2씩 떨어져요, 2씩. 왜냐면 이거 늘고 이거 줄니까, 그지? 그 다음에 6시 3에 3개니까 문자는 제껴질 거고 8만 남는 거지. 그 다음에 6시 4에 이거 2개, 4개니까 계산을 좀 해. 그 다음 6시 5에 이거 1개, 5개. 그 다음에 6시 6에 뒤에 거 6개. 뭐 여러분들이 계산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간추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니들 콤비네이션을 못 외웠죠? 오늘 배우면 이제 콤비네이션도 다 외우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22쪽 하나 전 페이지나
22쪽 하나 뒷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있죠. 그쵸? 21쪽이나 23쪽 아무데나 여러분들 편한 데다가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적어드리는 건 써야 됩니다. 자, 자기들 손가락으로 다 적으시는 거예요. 자, 이항 정리 중에서 A랑 B 자리에 1과 X가 들어간 전개식을 우리가 좀 특별한 전개식 취급을 해주거든요. 되게 이뻐요. 오케이? NC 0에 어차피 1은 거듭제곱이 돼도 1이니까 쌩까고 요 X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항 정리를 쓰는데 하나가 간단하고 하나가 복잡할 때는요, 복잡한 걸 뒤에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걸 뒤에 갖다 놓고. 자, X 0개. 자, NC1에 X 1개. NC2에 X 2개. NC3에 X 3개. 쭉쭉쭉 해서 NC n-1에 X n-1개. NCN에 XN개. 이런 N차식 전개가 돼요.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X에다가 1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이, 천천히 하자. 좌변이 2의 n승, 우변은 x가 다 날아가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 거야. 그럼 좌변 0 되고, 우변은 홀수차 항들만 마이너스가 살아가지고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차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지금 맨 끝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점점점 처리를 합시다. 됐죠? 예를 들어서 6시 0부터 6시 6까지 다 더해 놓으면 이제부터 이게 6승이야.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8 콤비네이션인데 부호가 교차적으로 등장하면 이건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이야. 그죠? 두 개 배운 거야. 자, 세 번째. 1번식과 2번식을 덧셈하시면요. 좌변은 2의 n승이고, 오른쪽 거 쓰지만, 우변은 짝수번째 콤비네이션들이 2개씩 남아요. 양변을 2로 윽윽 제껴주면 얘가 지속 하나 줄겠지? 그래서 짝수번째 콤비네이션들만 더하면 1번식의 절반이야. 그 다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요. 좌변은 여전히 2의 n승인데 우변이 짝수번째 항들이 날아가면서 홀수번째 항들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윽윽 제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홀수번째 이항 개수들만
더해도 1번식의 절반이에요. 자, 요 4개가 가장 대표적인 이항 계수의 성질이고 외우셔야 돼. 근데 얘들아, 문제 출제가 얘네만 될까요? 아니겠죠? 나머지 이상한 콤비네이션에 대한 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식들도 다 예로 증명이 되거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보다 노란색이 중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항계수식이 나오면 이 노란색을 적어놓고 x에 몇을 대입할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쓰세요. 쓰셨죠?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뻥치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좀 즐기셔야 돼요. 즐겁지 않니? 즐겁지 않아? 예를 들면 이 수업 한 번만 들어도 수업 듣기 전이랑 수업 듣기 후랑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 인간이 바뀌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공부예요, 공부. 아시겠죠? 여러분, 서머 듣기 전이랑 서머 들은 다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거야. 파이팅을 하시고. 나중에 성인 되면 다른 사람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배워봅시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관련은요, 22쪽에 조그맣게 써있긴 해요. 근데 저는 21쪽이나 23쪽에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한 번 더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지금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저랑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요, 공통수학 1에서 곱셈 공식할 때 a 플러스 b의 삼승 공식 배우면서 이거 배웠죠. 그때는 파스칼 삼각형의 의가 뭐였니? a 플러스 b n승 전개식에서 계수를 알려준다 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을 111, 121, 1331, 14641, 150, 15일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그 숫자들이 계수가 된다 해서 4승이랑 5승까지 배웠었잖아. 지금은 뭐야? 이항 계수가 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자, 파스칼 삼각형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왼쪽 변을 따라 1을 쭉 내리고 오른쪽 변을 따라 1을 쭉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을 만들 때 위에 있는 숫자 2개가 더해져 가지고 몸통에 있는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삼각형.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확통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7번 줄까지 외우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얘네들이 뭐랑 같냐면 맨 윗줄이 0시 0, 요게 1시 0, 1시 1, 요게 2시 0, 2시 1, 2시 2. 요거 오늘 배운 건데 뭐냐면은 a 플러스 b 3승의 계수였거든.
이거 제가 B를 하나도 선택 안 할게요 해서 만들어진 계수 3시 0이고 이거 제가 B를 선택할 괄호 한 개를 선택할게요 해서 3시 1이었고 이거 B를 사용할 괄호 두 개를 선택할게요 해서 3시 2였고 이거 3시 3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이항 계수들이랑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는 성질이 있어서 쟤네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조합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들도 익숙해질 거야. 자, 써요. 5 콤비네이션까지는 꼭 쓰시고 밑에 있는 6 콤비네이션까지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세요. 연우? 안 쓰고 있죠? 그래요? 연우 집에서 여기 얼마나 걸려? 적으셨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콤비네이션 공식 그 다음에 제가 앞에다가 적어드렸던 콤비네이션 공식 중에 이제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정석으로 증명을 한번 해드리고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보세요. 좌변이요. 요래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죠? 콤비네이션 계산 방법을 쓰는 거야. 일단 얘를 분자에 깔고 빼서 깔고 그냥 한번 깔아주는 거지. 분자를 깔고 빼서 깔고 그냥 한번 깔아주는 거죠. 유리식의 덧셈이야.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 얘들아 너네 7팩토리얼이 있고 8팩토리얼이 있어. 누가 커? 답해줘. 8팩토리얼이 더 커요. 그럼 7팩토리얼이 8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같아지죠? 보세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여기가 커요. 그럼 여기 뭘 곱해야 알팩토리얼이 돼요? n-r 팩토리얼이 커요? n-r-1 팩토리얼이 커요? 요게 커요. 그럼 얘가 되려면 뭘 곱해줘야 돼요? n-r을 곱해줘야 돼요. 이딴 짓을 하면 이제 분모가 통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가져오고 요건 r 팩토리얼로 변해. 요게 n-r 팩토리얼이고 이게 r 팩토리얼이야. 근데 위에 거는 덧셈을 할 건데 전개하시는 게 아니고 공통인수로 묶는 거예요. n-r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앞에 남는 게 r 더하기 뒤에 남는 게 n-r이죠. 윽 죽이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분자의 n 팩토리얼로 남아요. 요게 정확히 NCR이네, 그지? 그렇게 증명이 됐던 공식이야.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과 이항계수의 성질을 아는 학생들은 이 공식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n번째 줄에 n-1 콤비네이션 0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콤비네이션들이 쭉 펼쳐지는 와중에 n-1c r-1하고요 n-1c r 이렇게 연속된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있을 거야.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보시면 연속된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더해져서 밑에 있는 콤비네이션을 만들잖아요. 얘도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그 다음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야. 그런 공식이거든요. 알겠죠? 뒤에 있는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큰 숫자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큰 숫자를 따라와요.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 확통 1단원 마지막 개념. 됐죠? 자, 이제 쉬고 오셔서 조금 도움이 되는 스킬 하나 배우고 중복조합이랑 이항정리 문제 풀게요. 자, 현재 51분 11시 5분까지 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3차이 나는 거 맞니? 그럼 이 앞에다가 4시0을 이렇게 하나 더해. 그럼 얘네들이 네 번째 콤비네이션, 네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고 연속된 콤비네이션이란 말이야. 그럼 둘을 더하면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를 따라오기로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더하면 여섯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여덟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 몇 개야? 5개야?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여덟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콤비네이션이 얘가 됐잖아. 그래서 저거를 수식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정리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쭉 더하면 얘가 돼요. 알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통일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변형하고 얘를 이렇게 변형하고 얘를 이렇게 변형하고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앞에 또 다시 0을 더해주면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콤비네이션이 돼. 얘랑 얘랑 어차피 값이 같거든. 알겠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식정리하면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1단원 끝이야. 자, 문제 좀 풀어볼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복조합 공부해왔나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일단 24쪽에 3번 보시면 그냥 이 중복조합을 계산할 줄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둘이 더해서 1 빼고 콤비네이션 9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래서 n은 20.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검정 구슬 5개. 구분이 안 될 거거든요. 흰 구슬 3개. 구분이 안 될 거거든요. 이거를 서로 다른 2개의 상자에 넣는 거예요. 2개의 상자에. 근데 저는 이제 3개의 상자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자,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담아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담아도 되는 거죠. 봐봐요. 검정 구슬 5개를 여기다가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경우의 수가 이런 식이야. 아니면 그죠? 여기에 어떤 구슬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쵸? 이건 경우의 수가 그러면 오직 뭘로만 결정이 되냐면 어디 갔노? 각 상자에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로만 결정이 돼. 그래서 이걸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야. A 상자에 들어가는 검정 구슬의 개수 A1, B 상자에 들어가는 검정 구슬의 개수 B1, C 상자에 들어가는 검정 구슬의 개수를 C1이라고 하면 얘네를 다 더해가지고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O형령을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A 문자 5개가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느끼자고 했죠? 3, 1, 1은 어떻게 느끼기로 했어요? A 하나에 B 3개에 C 하나가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느끼기로 했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부정방정식의 해는 왼쪽에 있는 부정방정식의 해는 오른쪽에 있는 문자 열의 개수랑 정확히 1대1 대응으로 개수가 딱 맞다 그랬죠?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3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선택하고 있죠? 이걸 쭉 써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했으면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걸 연습해 와야 된다고요. 중복조합은 이런 디자인에서 중복조합을 쓰는 거야. 이해돼? 공부해 와야 돼. 화이트는요. 얘가 받는 화이트의 개수를 A2, 얘가 받는 화이트의 개수를 B2, 얘가 받는 화이트의 개수를 C2라고 하면 얘네 셋이 더해져서 뭐가 돼야 돼요? 3.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는 거지. 3H, 3.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중복 조합이 제일 어렵다. 8, 7. 6 빼기 1. 그 다음 계산. 됐죠? 요거는 7C2로 계산하시면 되고. 됐죠? 7번도 보세요. 문제 디자인이 어떻게 되나? 포도자두 수박 참외. 포도자두 수박 참외 알겠어요? 좋아하는 과일이 한 개도 없네. 포도자두 수박 참외만을 판매하는 과일 가게에서 6개의 과일을 구매할 거야. 내가 지금 여기 과일 중에 좋아하는 게 수박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수박 6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수박을 극혐하는 애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내가 사는 포도의 개수, 내가 사는 자두의 개수, 내가 사는 수박의 개수, 내가 사는 참외의 개수를 더해서 몇이 돼야 돼? 6. 확인하셔야 되는 건요. 여기에 0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자연수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 얘는 4H6이지. 끝! 이렇게 끝내는 거야. 됐죠? 4H6인지 6H4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됐어요? 중복조합 배울 땐 어려웠지만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기가 어떻게 일반화를 시켜놓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거. 근데 아까 소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쌤 배우긴 배우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면 개빡쳐요. 경우의 수를 막 한두 개 차이로 틀리고 곱하기 2 안에서 틀리고 나누기 2 안에서 틀리고 해서 화가 엄청나. 그리고 이 방법은 되고 저 방법은 안 되고 막 이래.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은 쌤 제 방법은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제일 좋아요.
오케이. 22번. 풀어봐. 다 했죠? 농담이에요. 빨리 해봐요. 민주 목 아파? 한번 와볼래? 이거 장난 아닌데 나. 여러분들 목 아프죠? 내 나이 되면 목에 감각이 없어요. 아, 여기 봐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라고?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뭐라고?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뭐라고?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N8.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4번을 제가 하나 할게요. 24번을. 여러분, 이렇게 간추려지는 콤비네이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차가 같아요. 콤비네이션 앞뒤에 있는 차가, 콤비네이션 앞뒤에 있는 차가 같아요. 알겠어요? 이제 24번을 보시면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통일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제 그 같은 콤비네이션들을 바꿔주는 거야. 다음 거는 74였을 테니까 뭐겠니? 73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12C 8이야. 요거 간추리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는 건데, 요거는 어차피 1이니까 내가 4C 0으로 쓰든 5C 0으로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콤비네이션들로 합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덧셈이 쭉쭉쭉 된다고 했을 때 얘는 13번째 콤비네이션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를 따라 오겠지.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클 때 우리의 콤비네이션은 계산을 13C5로 하죠. 그래서 n이 13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신 공식이 26번 같은 거죠. 어, 11번째 콤비네이션들이 쭉 더해져 있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짝수차항들이 없지. 짝수차 개수들이 없죠? 만약에 짝수차 개수들이 있었으면 답은 2의 11승. 근데 이제 절반만 더해둔 거야. 짝수들을 빼놨잖아? 그럼 답은 10승. 이렇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B단계로 오시면요. 나 B단계 문제가 없네. 잠깐 기다려줘요. 프린터 갖고 계신 분들도 문제가 없겠네. 공식화 시킬 수도 있어요. 다항 정리라는 거예요. 다항 정리. 뭐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얘를 뭐 공식화해서 가르쳐라 이런 건 없지만 문제로는 나와요. 왜냐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
우리 이항 정리는 이항짜리 거듭 제곱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다항 정리는 다항짜리 거듭 제곱에 대한 거야. 뭐 4개든 5개든 6개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AP승, BQ승, CR승이 개수는 어떻게 생겼을 건가에 대한 고찰이야, 고찰. 얘는 다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뭐 개수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아이고 C의 5승 전개식에서 이 A제곱, B제곱, C 이런 애들은 앞에 개수가 어떻게 생겼을 건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괄호가 몇 개? 5개 곱해져 있는 거죠. A제곱, B제곱, C가 어떻게 나오겠어? 앞에서 A 2개, 뒤에서 B 2개, 여기서 C 하나. 뭔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가지고 나오는 게 A제곱, B제곱, C겠죠? 이렇게 생긴 것만 나올까? 아니죠. 여기 있는 A, B, B, C를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이거 섞는 거 직접 해야 돼요? 아니죠? 얘가 개수의 정체예요. 그럼 뭔가 이항 정리랑 앞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좀 합쳐지는 느낌이 들잖아? 이게 꽤 자주 나와요. 자, 총 문자의 개수는 차수랑 같아. 그래서 요 n 팩토리얼 분자에 올리시고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으니까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고 저번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겠죠? 저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30쪽으로 오십니다. 2번 보세요. 제가 합니다. 자, 밑줄. 의미 아닌 정수의 XY지. 영부터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0 넣을 수 있는 거 확인됐죠? 자, 중복조합 쓰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6보다 작아야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자, 요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렇죠? x 5개 뽑거나 y 5개 뽑거나 x 3개 y 하나 z 하나 뽑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3H5로 간추린다고. 얘는요 3H 4, 얘는요 3H5. 그치? 잘한다. 얘도 뭐 그냥 1이긴 한데 기호로 쓰자면 3H0이야. 자, 그럼 계산해보면은 이거는 3C0이고 이거는 3C1이고 이건 더해서 1 뺀 4C2고 이건 더해서 5C3 이건 6C4 요거는 7C5가 돼요. 다 더할 거죠? 그죠? 그럼 또 합쳐지겠지? 또 합쳐지겠죠? 쭉쭉쭉 합쳐지다 보면 마지막 7 콤비네이션이랑 합쳐지는 친구가 8번째 콤비네이션을 만들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되죠? 이제 집에서 풀어보실 때는 이거 싹 다 더해보는 걸 제가 추천을 할게요. 제가 지금은 좀 간추려 풉니다. 콤비네이션 계산 오랜만이죠.
자, 3번. 자, 3번은 제가 적어드리는 두 번째 풀이를 적어가세요. 솔루션 1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번은 의미하는 정수 xy가 아니에요. x에 적어도 몇? 2 이상. y에 적어도 몇? 3 이상. z에 적어도 몇? 1 이상이 들어가야 돼. 그쵸? 만약에 원래 의미하는 정수였으면 우리가 x, y, z 22개를 뽑아가지고 22를 만들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x가 2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를 미리 2개 뽑아 놓으면 돼요. y를 3개 미리 뽑아 놓으면 돼. z도 하나 미리 뽑아 놓으면 돼요. 그럼 문자 6개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22개의 문자 중에서 16개만 더 선택해서 x, y 지 중에 16개만 더 선택해서 22를 만들면 된단 말이지. 얘의 경우의 수가 뭘까? 3h 16이야. 이게 솔루션 1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서술형이면 요따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술형 풀이를 솔루션 2로 드릴 테니까 솔루션 2를 적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온전한 중복조합을 쓸 수 있으려면 여기에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0부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저 식을 잘 변형을 해가지고 나는 0부터 넣지만 실제로 x에는 2 이상이 들어가도록 문자들을 세팅해 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x에 x 프라임 플러스 2, y에 y 프라임 플러스 3, z에 z 프라임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내가 x 프라임에 0을 대입하면 실제로 x가 0이야? 뭐야? 2야. 내가 y 프라임에 4를 대입하면 실제로 y가 4야? 7이 되는 거예요. y 프라임에 0을 대입하면 실제로 y가 0이니?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 3, 1을 보장시킬 수 있는 거죠. 돼요? 대신 이 식은 장점이 뭐야?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랑 z 프라임에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를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문자 3개 가지고 16개를 조합해내는 거네. 3h 16. 자, 요렇게 해요. 저걸 서술한 거야. 요 풀이는 적어가세요. 계산까지 해드릴게요. 요렇게. 되셨죠? 객관식으로 풀 땐 가볍게 그냥 푸시고 이제 서술형으로 풀어야 될 땐 이 정도 서술을 하시면 된다. 자, 4번 숙제. 숙제라고 한 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오셔서 자, 6번의 별표를 오지게 칩니다. 6번의 별표를 쳐보세요. 자, 6번은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개념을 살짝 발전시켜 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썼어요? 자, 지금 x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고 y의 원소가 1, 3, 5, 7, 9가 있어. 자, 이제 함수의 개수의 총... 아, 왜 이렇게 한글이 기억이 안 나지? 함수의 개수의 총 마무리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1, 2, 3, 4, 5를 쭉 세로로 써놓고 1, 3, 5, 7, 9를 쭉 세로로 세워놓고 근데 1이 5개, 2가 5개, 3이 5개, 4가 5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의 총 개수가 그지? 이거 우리가 기호로 저번 시간에 5파이 5라고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1이랑 2는 다른 정의역의 원소니까 이 공역에 있는 원소도 다른 걸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잖아. 저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 그렇죠. 자, 그럼 처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몇 개예요? 5개. 끄덕끄덕 말고.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죠. 5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거 우리가 기호로 OPO라고 배운 거야. 자, 세 번째.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푸셨냐면요. 얘들아, 나 여기 원소 좀 2개만 늘려도 되니? 5, 5, 5, 5, 5, 5, 5 해서 토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합시다. 너무 5가 많으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이 크면 얘가 선택하는 함수값도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럼 1이 만약에 3을 찍잖아. 그럼 2, 3, 4, 5는 3보다 큰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함수의 개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호. 이 7개 중에서 이 7개 중에서요. 원소 5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만 하면 돼.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르면 어떻게 되는데? 길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75예요. 자, 최종.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도 된단 말이야. 그냥 5개가 다 1 찍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1, 3개에 3 하나 13이 뽑혔다는 얘기는 작은 원소 3개가 1 찍고 그 다음에 3 찍고 마지막 게 13 찍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되는 거지. 밑에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중복이 가능하게 숫자를 선택하고 있죠. 7개 중에 몇 개? 5개. 자, 7H5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파이도 쓰이지, 퍼뮤테이션도 쓰이지, 콤비네이션도 쓰이지, 중복조합도 쓰이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알겠죠? 자, 이제 저거 풀어보세요. 요 조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마자 문제가 풀리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라 그랬죠. 안 풀리는 게 당연해.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우와. 아, 이건 주둥이로 먹는 거고 이건 빨대로 먹는 거야? 오. 자, 봅시다. 가족권에 F3을 줬으니까요. 일단 기란회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3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원소 1, 2, 3, 4는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5잖아요. F1이랑 F2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원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얘네 둘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중복이 되죠. 그쵸? 3H라고요. 계산 잠깐만 해볼게. 5인데 빼기 1이니까 4C2. 이거 6이거든 계산해보면. 봐봐. 여기서 원소 2개를 중복해서 뽑아봐. 이렇게 6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얘네 둘이 3호를 찍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이건 뭐야? 얘네 둘 다 3, 3을 찍겠습니다. 이런 뜻. 이건 뭐야? 얘는 1 찍고 얘는 5 찍을게요. 이런 뜻이라고요. 됐죠? 믿고 쓰는 거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문장으로 계산하시는 거야. 자, 4는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선택권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F5는 정의해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죠? 그럼 F5는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됐죠? 조금만 연습하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넘기셔서 자, 이항 정리가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 하나만 하고 제가 오늘은 속제를 몇 문제만 드릴게요. 어디 갔지? 31번으로 와요. 31번.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78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 7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1이야. 계산했지,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도 있거든. 785를 7의 배수로 뚝뚝 떼어내는 거야. 보세요. 뭐 한 700? 뭐 한 70? 뭐 14? 1 남나? 그렇지. 여기 그냥 15로 쓸게. 그럼 봐봐. 얘가 7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있겠니? 아니지. 얘가 7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있겠어요? 아니지. 얘가 7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있겠지. 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자, 얘 잘 보세요.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친구를 40의 배수가 보이도록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1 플러스 20의 11승. 알겠어요? 그러면 전개가 11C 0에 20 0개, 1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11C 1에 21개, 그 다음 11C 2에 22개,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쭉쭉쭉 되어 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부터가 벌써 400의 배수야. 그럼 제가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죠. 뒤쪽은 다 나머지가 없어요. 이 앞쪽만 좀 보시면 되는데. 얘가 20 곱하기 11이니까 홀리쉣 계산 좀 해줄래? 220이냐? 그럼 요거랑 더하면 221이지. 요 앞쪽이 221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디서만 조사하면 돼요? 여기서만 조사하시면 되죠. 답이 5번이에요. 됐죠? 자, 이제 체크 좀 해봅시다. 자, 4번. 자, 11번. 14번. 4번, 11번, 14번. 자, 16번. 그 다음에 26번. 28, 30. 34번. 37번. 자, 오늘 배운 개념 공부하시고요. 오늘 저랑 푼 문제 복습하시면 돼요. 방금 동그라미 쳐드린 건 선택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거의 다 풀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2회차 숙제가 끝나고 나면 1회차 거 복습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 특강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8월에 딱 끝나고 나면 너네 12월 말까지 내가 매주 영상 하나씩 올려줄 거야. 그거 보시기만 해도 확통은 안 까먹고 12월까지 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끝! 수고했습니다. 오늘 청강 들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 계시고요.